들으시면 계시죠? 첫 진도부터 나가는 게 아니고요. 진도 나간 부분 할 겁니다. 첫 진도 열심히 읽어왔다. 그만큼 공부하신 거죠? 농지법, 분묘기지권, 임대차, 실명분 요거 먼저 하고 복습경위 하고 진도 나갈 거예요. 막 나가지 마시라고. 공시법 선생님은 기출문제 풀이할 때 요약집 페이지를 불러주더라. 다 적어왔어요. 그러니까 체크만 탁탁탁 하시면 돼. 자, 나머지 부분은 깨끼 손가락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으니까. 깨끼 손가락 알죠? 애끼 손을 걸며 몰라요. 안 그래봤구나. 자, 밑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다. 없다. 거기는 있다. 임대차 종료 밑줄, 보증금 반환받지 못했다 밑줄. 어딘지 모르겠다. 189페이지 하단 5번이요. 자,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이 임대차가 종료가 되었다. 그럼 동시행하고 나가면 되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경우는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를 주장해서 임차권을 정해서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다 없다? 뭐가 없어요? 연구가 없어요? 연구가? 작년에 제가 6일 토요일과 수업하다가 올해 수업을 이틀밖에 안 하거든요. 몸은 더 딥니다. 이상하게. 사람이 일을 계속하는 몸이면 그냥 따라가는데 일 안 하다가 하니까 정신만 차리시면 돼. 중개공시제법은 공법은 정신 바짝 차리시더만. 동영상을 보니까 대답을 제때만 팍팍팍 치고 그죠? 요 임차권이 뭐 또 기초 또 해야 되나? 임차권이 뭐요? 채권 불러봐요. 채권인 임차권은 뭘 할 수 있는 게 임차권이요? 사용 수익하겠다. 끝나면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임차권.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를 주장한다. 임차권을 주장해서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강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뭘 가지고? 집행권을 가지고. 임차인이 이사는 가야 돼. 지금 그냥 빼버리면 돼요. 대항요건 깨지면 안 되니까. 원래 임차권을 등기하려면 누구 협력을 받아서? 임대인의 협력을 받아서 등기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인지가 해야 할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등기하고 이사갈 목적이니까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주택이나 상가 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 가서 내 임차권 사정이 종료가 됐는데 보증금 받지 못했고 이사는 가야 되는데 그냥 빠지면 안 되니까 내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내 말이 맞으면 법원 네가 등기소에다가 내 임차권을 뭐 하라고? 등기하라고 법원 네가 등기소에다가 명령을 좀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에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 됩니다. 보증금 반환받지 못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함정을 파는 게 임대차 존속 중이어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받은 법원이 이유 없다. 기각 결정할 수 있죠. 기각 결정하면 임차인은 다시 정빙서류 갖춰서 항고할 수 있다. 여기에 기본 지문. 그러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했으니까 임차권 등기하라고 등기소 명령했죠. 그럼 하위기관인 등기소는 법원이 명령한 대로 집행해야 될 거 아니야? 집행하라 그 말은 뭐 하라고? 등기하라고 명령했으니까 등기하겠죠? 건물 등기부 얼구에다가 임차권 등기했다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되면 공시가 되었다. 공시가 되었다면 누구에게? 제3자에게 뭐? 대항력은 당연히 가지겠죠. 자, 등기는 대항력권에서 대항력 주는 것은 기본인데 그럼 여기 임차인이 등기한 목적이 뭐예요? 이사 가려고. 등기 믿고 이제 이사 가도 된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된다?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같은 말 아니야? 대항력은 준다고? 그럼 임차인에게 이사갈 임차인에게 대항력만 줘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대항력만 주면 지금 주인이 제3장에 넘어갈 수 있다.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대항력만 준다. 그 말은 뭐야? 야, 나는 이사 나왔지만 내 그 집에 네가 취득한 그 주택 상가에 내 임차권이 있다라고 임차권이 있다라고만 주장하는 거 아니야? 임차권이 있다라고만 주장한다. 그러면 야가 보증금을 안 줘버리면 보증금을 회수할 수가 없잖아요. 야 돈이 많아요? 약자잖아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 두면서 혹시 등기한 다음에 물건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 낙찰자의 대항력도 있다. 대항력 있죠? 배당받고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지. 배당받고 나올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우선변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되면 대항력뿐만 아니고 뭐도 준다?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 등기와 동시에 뭐하고 뭘 취득한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최근 시험에 임차권 등기 이전에 확정일자를 갖추지 못한 임차인, 등기 이전에 확정일자 갖추지 못한 임차인 뭐가 없었다? 우선 변제권이 없었죠? 등기한 이후에도 우선 변제권 취득하지 못한다. 종전의 요건 전혀 관계없이 등기와 동시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취득. 등기 전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 우선 변제권이 더 빠르네. 종전의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다. 등기하면 두 가지요. 등기하고 나갔네 이제. 나갔죠. 집이 비어있네. 임차권 등기 이후 새로 임차인이 있겠죠. 임차인이 임대차법상 소액 임차인이다. 경매에 넘어갔다. 소액 임차인으로서 일정에게 대하여 최우선 변제권이 있겠는가? 최우선 변제권은 선순위 권리자 이익을 침해하는 거 아니야? 등기하고 나간 임차인도 약자인데 뒤에 들어온 사람이 그 주택의 상가에 대한 임차인을 침해하면 안 되니까 등기와 동시에 두 가지 권리 취득한다. 1. 등기 후 소액 임차인은 일정에 대하여 최우선 변제권이 없다. 됐어요? 등기하고 이사 갔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화해서 야 보증금 받고 싶으면 등기부터 말소시키고 와라. 이 말이 맞아요. 임차인은 보증금부터 통장에 넣어라. 등기 말소시킬게. 누구 말이 맞아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가 임차인의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읽으시라고 혼자. 다 필요 없어요. 종료 보증금 받지 못했다. 요건. 등기와 동시에 뭐하고 뭘 취득한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등기 후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이 없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먼저 넣어야 한다. 굵은 글씨 따라서 읽으시면 돼요. 임차권의 존속 보장, 최단기 제한.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편이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주거생활 안정시키려 보니까 최단기로 아는 사람끼리면 임대차 계약하는데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할 수도 있다. 2년 미만 약정할 수 있다. 최단기로 몇 년? 2년으로 본다. 상가 건물 임대차 법도 아는 사람이면 기간 정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할 수 있죠. 1년 미만 약정할 수 있다. 상가 건물은 최단기로 몇 년? 1년으로 본다. 그러면 주택 임차인이 지가 스스로 원해서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1년 계약할 수 있다. 있죠? 자기도 분양받은 상가에 들어가기 전에 10개월만 계약할 수 있다. 2년 미만, 1년 미만에 유효하면 누구만? 임차인만 1년 살고 나가겠습니다. 보증금 달라 할 수 있는데 무슨 소리 하나 니하고 기간은 1년이지만 법에 의하면 2년이다 라고 임대인은 1년 미만 정할 수. 임대인은 1년 끝나고 비워달라 못해요. 임대인은 2년 구속, 임차인만 2년 미만의 유효함을. 여기 최단기요. 이것보다 요즘에 더 잘 나오는 게 밑에 괄호 3번에 괄호 2번 있죠. 임대차가 종료됐다.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존속한다. 방금 존속 안 한다며. 이제 또 한다. 또 다 한다 했어요. 지금 방금 전에. 예. 3번 계약의 갱신 괄호 뭐
법정갱신 같은 말. 묵시적 갱신. 자 보세요. 여기 보시라고요. 책은 안 바뀌니까 사람은 바뀌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나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죠. 이야기했나요? 법률 행위로 인한 약정갱신이 아니고 법정갱신은 이야기했어요. 묵시적 갱신은 이야기했어요. 통지하지 않고 자동갱신된다. 묵시적 갱신은 뭐가 나온다? 통지하지 아니한 때. 언제부터 자동갱신?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여기에 묵시적 갱신. 통지하지 아니한 때 만료된 때부터 다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을 본다. 이게 묵시적 갱신의 표현이에요. 차이점은 있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갱신된다는 말도 있고, 주택은 임차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기간 만료된데 갱신된다는 말이 다 있어요. 상가 건물은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갱신된다는 말은 있는데, 상가 건물은 임차인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갱신된다는 말은 없어요. 이유가 있겠죠. 주택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기간이 만료가 되면 비워주십시오. 비워달라 그 말은 니하고 갱신하겠다?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에 통지했나요? 통지했으면 나가라 그 말인데 뭐. 안 했다니까. 안 했다고. 안 했으니까 언제부터? 만료될 때부터 전임대차와 다시 동일한 조건 몇 년? 2년으로 본다. 임차인이 기간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기간 만료가 되면 나가겠습니다. 는 말은 갱신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통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 안 했으니까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몇 년? 2년이란 말이 있다고. 상가 건물 임대인은 기간 만료되기 6개월부터 한 달까지 비워달라 했어요? 안 했다고. 안 했으니까 만료가 되면 몇 년? 1년. 이런 말인데, 임차인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없다고. 대신에 상가 임차인은 기간 만료되기 6개월부터 한 달까지 기간 만료가 되면 내년에도 또 사업하겠습니다. 계약을 뭐 해달라고? 갱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주니까 굳이 이중주로 법정갱신 기준 둘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주택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 요건 없어요.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은 보증금 차임 주는 것은 똑같다고. 그런데 주택 임차인은 보증금 차임 주고 가서 살면 돼. 그잖아요. 권리금 있어요? 여기는 시설비 들어가고 권리금에 들어가고 하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최단기 존속보자 몇 년? 1년 사업하고 비워달라 해버리면 회수할 수가 없으니까 별도 사정이 없으면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하여 처음에 계약한 기간 포함하여 전체 5년 동안 내년에 또 사업할게 요구할 수 있도록 준다고. 법정갱신, 묵시갱신은 소극적인 권리죠. 거기 말 안 하면 그냥 넘어간다 그 말 아니야. 상가 임차인에게는 소극적인 권리를 주지 않고 소극적인 갱신은 없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주니까 지가 사업하고 싶으면 요구하라 그 말입니다. 다르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이다 해놨고 임차인이 통지하지 않았다 갱신된다는 말은 틀렸어요. 다만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통지하지 않으면 2년 갱신되죠. 그런데 만료된 현재 시점에 보니까 주택 임차인이 몇 기 차임을 연체했는가? 2기 차임을 2달치 월세가 밀려 있더라고.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갱신이 된다고? 안 되니까 갱신이 안 되니까 만료가 되면 비우고 나가라. 그러면 2기입니다. 주택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죠.
요구받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해요. 비워달라 못한다고. 다만 상가 임차인이 3기 차임을 연체한 경우, 석 달치 3기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은 명찰하는 데 가가지고 입에 오바로고 안 치면, 입을 열 수 있으면 요구는 얼마든지 한다고. 3기 연체한 경우에 요구받은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지 요구권이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3기 차임을 연체하면 지금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요구했죠. 지금 요구한 현재 몇 기 연체했다고? 연체하면 비워달라 갱신해달라 할 수 있죠. 6개월 훨씬 전부터 이미 석 달치 밀려 있다고. 누가? 어떤 임차인이? 상가 임차인이. 요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상가에서는 3기가 그리 중요하고, 주택에서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몇 기? 2기.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2기 차임 연체가 없으면, 정당한 사유 없으면 갱신되죠? 갱신됐다. 2년. 여기 묵시적 갱신 몇 년? 1년. 상가는 1년. 그러면 임차인은 2년 살 수 있죠? 2년 살아야 한다? 구속하면 안 되잖아요. 1년 사업해야 한다? 구속하면 안 되잖아요.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누구만은? 임차인만은 언제든지 누구에게? 나갈 테니까 보증금 돌려달라고 해지 통지할 수 있고, 상가 임차인도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나가겠더라 해지 통지할 수 있다. 해지 통지했다 그러면 나갈 테니까 보증금 돌려달라 그 말 아니야? 해지 통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3월이 경과하면,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은 3개월 이내에 보증금 돌려줘라 그 말입니다. 일반 민법에도, 민법, 임대차법 말고 민법에도 기간 정하지 않으면 해지 통과할 수 있죠. 임대인도 해지 통과할 수 있다. 민법에 따르면 임차인도 해지 통과하죠. 임대인이 해지 통과했다. 비워달라 그 말 아니야? 몇 개월? 6개월 맞아요. 민법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임차인은 딴 데 가서 또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시간 많이 줘야지. 6개월. 임차인이 민법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 통과했다고 뭐 달라고? 빨리 내줘야지. 1개월. 임대차 보호법도 옛날에는 IMF 전에 1개월이었다고. 그 임대차 보호법만, 민법은 1개월 남겨두고 임대차 보호법만 3개월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IMF 때 해지 통지받은 임대인이 보증금 마련하기 쉬워요. 민법은 그대로 1개월. 임대차 보호법은 3개월. 임대차 기간을 요즘 잘 묻는다고요. 됐어요? 전 됐는데. 읽으시라고. 제가 읽어드리는 거 의미가 없다고. 읽어서 와감 질렀는지 읽어서 요 부분을 사진 찍어 놓으시고 머리에다가 담아 놓으시고 여기서 와 지가 감 질러놓고 생각하면서 읽으시라고. 지가 누구요? 제가 와 감 질렀는지 이해를 하시라고. 통지하지 않았다. 거기 답이요. 뭐는? 묵시적 갱신은 중요한 것 191페이지 박스 있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계약갱신 규정이 있다. 동그라미 2번 계약갱신 요구권 별표. 누가 요구한다고요? 임차인은 기간 만료되기 전 6월부터 1월 가로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 제외, 포함 동그라미 전체 몇 년? 5년 동그라미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1번의 첫 번째 3기 동그라미 연체는 임대인의 거절 사유지 갱신 요구권이 소멸되는 게 아니다. 3기 연체한 때 갱신 요구하지 못한다. 그런 말 아니에요. 3기 연체한 때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제일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네 번째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이죠. 전대 동그라미. 무단 전대는 배신이죠.
민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무단 전대하면 임대인은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죠. 비워달라 할 수 있죠. 그 무단 동의 없이 전대한 범위가 전부든지 일부든지 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 파손했다. 파손인데 고의로 파손한 것은 당연하고 그냥 과실하면 안 돼요. 중대한 과실, 중과실로 파손하는데 거절할 수 있다. 시옷에 임대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분, 전부 또는 대부분을 뭐 하거나 철거, 재건축하려면 돌려받아야죠. 점유 회복이 필요하다. 돌려받을 필요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었는데 철거, 재건축 명목이어도 무조건 거절하는 게 아니고 밑에 A, B, C 세 개 중에 한 개를 더 갖춰야 돼. 언제? A번. 계약 체결 당시에 철거, 재건축 공사를 언제 할 것이다. 공사 시기. 얼마만큼 소요될 거다. 소요기간 등 철거,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알겠습니다. 그때 비워드릴게요. 따르면 거절할 수 있고 계획에 따르면 거절할 수 아니 지금 기업부터 시업까지가 뭐 할 수 있는 사유요? 지금 거절 사유 보고 있다고. 철거 재건축이어도 임대차 계약 당시에 누구한테 고지하고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알겠습니다. 따르면 요구 들어올 거 아니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건물이 노후화되었다. 멸실 훼손 등으로 안전사고가 된다. 맞박 깨진다고. 돌려받아야죠. 그러니까 나중에 상가 임대차 계약 중개하거나 상가 매입할 때 뭘 보셔야 된다. 입지가 워낙 좋다 하여도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다. 비가 왔다 지금. 벽이 흘러내리죠 지금. 그러면 지금 뭐요? 철거하거나 재건축이 될 거 아니야? 그때는 바로 거절합니다. 유의하시라고. 철거 재건축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도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재건축이 들어온다. 정비법 개발법. 힘 못 써요. 정비 계획이 있는지 재건축 재개발 사업 계획이 있는지 알아보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법정 갱신됐고 옆에 192페이지 차임 정감 청구권 8번에 월 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하고 보증금을 지금 1억 주고 있다고. 살고 있다가 IMF가 왔네.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나요? 떨어졌나요? 모르겠다. 98년도 같으면 20년 전인데. 그 당시 서울에서 제가 학원하고 있을 때 서울에서 지금 2억 8천 하는 게 그때 매매가가 5,700이었어요. 좋았어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준 보증금이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많으니까 뭐 해달라고? 낮춰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낮춰줬죠. 경기가 회복되었다고. IMF 끝났어. 금모으기 다 이제 금모으기 해가지고 막 했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어요. 가격이 오르죠. 그럼 누구는? 임대인은 뭐 해달라고? 승인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약정한 차임 보증금의 정감 청구권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낮춰달라고 감액 청구할 때 법에서 제한이 있겠는가? 약자 보호지지요. 감액 청구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누구에게?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뭐 해달라고? 정액을 청구한 때. 청구는 합의요. 일방적 권리 행사죠. 요때만 제한을 둔다고. 주택이면 20분의 1 몇 프로? 5%. 상가 건물은 100분의 9, 9% 초과하지 못해. 기간 중 정액을 청구한 때만 5% 초과하지 못한다. 9% 초과하지 못해요. 그러면 기간이 만료가 되었다. 예? 만료가 되어서 재계약은 청구요. 재계약은 합의 아니요? 재계약할 때 제한이 있다. 정액 청구가 아닌 재계약할 때 제한이 없이. 기간 중이어도 합의하여 정액할 수 있다.
합의는 청구요. 아니니까 합의 정액, 재계약은 제한 없이 정액할 수 있다. 내용이 있고 없어요. 거기 동그라미 2번, 3번 읽어 두시면 돼요. 작년 책에서 바뀐 게 지금 8번 아니야?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주택임대차 계약한, 상가임대차 계약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1억 원 받고 있다. 은행 이자가 싸죠? 지금 싸니까 우리 보증금 1억 전부를 뭐로? 월세로 돌립시다. 월차임으로 전환합시다.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다. 아니 보증금 1억 원을 7천만 원 내리고 나머지 얼마를? 3천만 원 일부를 월세로 전환합시다. 하겠죠? 할 때 곱하는 요일이 있어야지. 여기 바뀌었다고. 상가는 안 바뀌고 주택만 바뀌었어요. 바뀌기 전에는 작년까지는 이렇게 시험 공부하셨다고. 주택 임대차에서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은 전환되는 1억 전부든지 전환되는 3천만 원 전부에 대해서 연 1할. 1할이면 몇 프로? 10% 기준에다가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기준금리가 있어요. 기준금리에 4배수를 곱해요. 개정되기 전에는 만약 2%다. 그럼 몇 프로? 8% 하고 기준 몇 프로? 10%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못하니까 몇 프로 기준? 8% 기준. 상가는 1할 2푼 12% 기준금리에 4.5배 곱한 비율 중 낮은 것. 그럼 2%가 더 몇 프로? 9%. 몇 프로 기준? 9% 기준. 요건 안 바뀌었다고. 주택은 기준금리에 4배속 곱하는 게 아니고 기준금리에 3.5%를 더한 비율을 하고 몇 프로? 10% 기준 중에서 뭐? 낮은 거. 이게 만약 2.5%다. 그러면 몇 프로? 6%. 기준 몇 프로? 10%. 뭐가 기준? 6%. 1년 전부를 월세로 전환합시다. 1억 곱하기 6% 얼마? 아니 기준이 6% 아니야 지금. 1년 총 월세가 600만 원. 연 1할. 연 10%. 연이니까. 연 총 월세가 600만 원. 월세 받으려면 10이 나누면 50만 원. 예? 7천만 원 내리고 3천만 원 월세로 돌리자. 3천만 원 곱하기 지금 몇 프로? 6%. 1년 총 월세가 180. 12로 나누면 15만 원. 이해되시겠어요? 뭐 개론 계산 문제인데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괄호 채우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괄호 채우기 1할 기준금리 더하기 3.5%. 1할 2푼 곱하기 4.5배수. 아시겠죠? 낮은 거 높은 거? 낮은 거. 됐어요. 설명이 밑에 8번에 셋째 줄 예를 들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읽어보시라고. 상가 건물은 더 중요한 게 있다. 지금 193페이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가 있다. 그거까지 보셔야 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어디는 적용이 없다. 옆에 전대차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차인의 권리금까지는 임대인이 보여줄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일단 용어 정의가 권리금은 앞에서 배우셨다. 중개대상물 인간인을 배우셨죠. 권리금은 상가 건물이겠죠. 영업용 건물에 치킨 호프집을 임대인이 제가 하고 있었다고. 뼈마디가 수식 못하겠다. 새를 놓을 수 있잖아요. 치킨 호프집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 그럼 가는 내가 텅텅 빈 가게 같으면 지가 시설 다 하고 비품 다 사들이 되잖아요. 손님 확보하려면 광고도 막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비용을 들을 필요 없이 이미 치킨 호프집 하고 있잖아요. 제가 호프집 시설 갖추고 있다. 물 따라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호프집이 술 따르는 거하고 치킨집 시설 다 갖추고 있죠. 임차인은 돈을 더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미 광고를 이미 내가 해가지고 손님 이름 확보하고 있죠. 대로변에 있다고 내 상가가. 점포 위치에 따른 이점이 있다. 그게 권리금이야. 권리금은 누구도 받는가? 임대인도 받는다.
제가 임대인이라니까 지금. 권리금은 임대인도 받아요. 임차인도 직계는 홈포치 받아 나가면 신규 임차인도 받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권리금 1번에서는 권리금은 임대인도 받고 임차인도 받는다고. 보증금, 차임 빼고 나머지 지급하는 금전적 대가를 뭐라 한다? 권리금. 권리금 임대인도 받아요. 그러니까 용어 정의가 이제 이번에 권리금 계약 밑줄. 권리금 계약은 누구?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권리금 계약. 권리금 계약 당사자는 임대인 아니고 임차인 지가 사업하고 있던 상가 건물을 지가 데리고 온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이 받고 나는 것을 권리금 계약. 됐어요? 그럼 밑에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해서 누구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몇 개월? 3개월 과로 전부터 종료시까지 누가 주선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방해하지 마라. 누구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임차인. 다만 예외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하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한 요구에 대한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있었다. 3기 연체 동의 없이 졌는데 고의 중과실 파손이 있었죠. 갱신 거절 사유는 꼭 나중에 알고 하셔야 돼. 갱신 거절 사유에 걸리면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고, 지금 임차인이 지금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간이 보니까 이미 석 달치 밀려 있더라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고.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 니도 권리금 받고 나오고 싶으면 갱신 거절 사유에 걸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기억부터 네 가지 있죠. 누가 그 권리금 계약은 누구로부터 받고 나가는 건데, 임차인이 누가 주선한? 임차인 지가 데리고 온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어떤 계약하고? 권리금 계약하고 받고 나와야 되는데, 기억 누가? 임대인 지가 요구하거나 지가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임대인 적으시면 돼요. 네 번째 보니까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누가 데리고 온?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되겠다. 안 되니까 방해이니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밑에가 더 중요하다. 지금 동그라미 2번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누구는? 임대인은 누가 주선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위에 리얼 부분은 거절하는 행위는 방해 행위에서 하지 마라 했는데, 거절할 수 있다 그 말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없다? 있다. 기억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 아를 데리고 왔는데 아가 돈이 없어. 누구 입장에서 보니까 나는 야하고 계약 못하겠다. 거절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시험 날 만한 게 디귿.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TV 드라마도 한번 나왔더만 보니까 상가 임대차 계약했는데 임차인이 사업하고 있었잖아요. 네 임대차 계약 끝나면 비영리 업체에다가 내가 빌려줄 거다. 이렇게 비영리. 몇 개월 이상? 1년 6개월. 그렇게 하면 정당한 사유 있다 보는 거예요. 권리금이 보호된다? 안 됩니다. 누가요? 임대인이 얼마 이상?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자는 경우 거절해도 방해행위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 아니면 3번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손해 있겠네. 임차인이 권리금 못 받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이때 누가 입은 손해액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은 누가 배상해야 할 액은? 임대인이 배상해야 할 액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상가 권리금 중 신규 임차인이 1억 주기로 했다고. 1억. 방해했잖아요. 그럼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은 1억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상가 평균 권리금이 있나요 없나요? 거기에 맞춰주면 된다고. 낮은 것 초과하지 못한다. 제대로 받고 싶으면 제대로 돈 있는 사람 데리고 와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옆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언제부터? 종료된 날부터 몇 년? 이미 시험 나왔어요. 3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 그러니까 보충 규정이 임차인도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지가 데리고 온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데리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누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적용 예외는 나중에 암기하시고 4번 5번 묶으시고 4번 권리금 괄호 5번 권리금 괄호 4번의 표준 뒤에 뭐? 권리금 괄호 5번의 권리금 평가 기준 6번 표준 계약서에서 뭐가 빠졌어요? 권리금 빠졌죠. 표준 권리금 계약서 권장. 권리금 계약서는 권리금은 상가 건물에 대한 평가다. 그럼 귀신에 대한 평가요? 상가 건물의 입지가 좋은지 상가 건물 안에 시설이 다 되어 있는지 그거 보고 해주는 게 권리금 아니야? 상가 권리금은 상가 건물에 대한 평가입니다. 상가 건물은 부동산이네. 부동산에 대한 소관 부서가 어디요? 국토부. 권리금 표준계약서 권리금 평가 기준은 누가? 국토부. 예? 6번은 각 법마다 소관 부서가 있다 없다? 공인중개사법은 소관 부서가 어디요? 시험 과목에서 배우시는 것은 다 부동산에 관한 거 배우는 거 아니야? 공인중개사법, 공법에서 배우시는 각 개별법, 국토부. 우리 법은 국토부야.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소관부서가 6번 법무부야. 그래서 권리금 빠지고 상가건물 표준임대차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권장. 4번에 상가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부. 시험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이런 말은 민법에 시험 나온다. 민법에 나왔어요? 민법은 가벌만 따지지 국토부 시군구 없어요. 우리 시험에 나온다고. 됐죠? 맨 밑에 박스에 몇 기 차임 연체했다? 3기 차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갱신 요구를 받은 현재 3기 연체에도 거절할 수 있고 갱신 요구 관계없이 이미 몇 기 연체했다? 3기 연체하면 해지를 바로 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가 임대차보호법이고 195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따라잡기가 있다. 따라잡힐란가 모르겠는데 임대차보호법을 이해하셨는가 평가하려면 그 지문이 14개죠. 14가지를 읽어보시고 이해가 되시면 맞추는 문제고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은 이해가 틀린 지문이야. 꼭 체크하시라고. 옆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따라잡기는 지문이 6개밖에 없다. 6개 정도는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박스에 다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비교되어 있죠. 그거 나중에 7, 8월 이후에 비교하시면 돼. 요건이 뭐인지, 기간이 얼마인지, 숫자 비교하는 것. 규정이 있다 없다 그거 비교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뭐 공부를 하신 분은 관계없는데 나중에 보셔도 돼. 여기까지가 임대차보호법이고 민법 공부 시험에서 2문제 이상, 우리 중개 실무 시험에 2문제 이상 나와요. 그 다음에 경공매가 남았다 지금. 경공매는 밑에 1절에 경공매 제도에서 박스에 법원 경매 종류 있죠. 박스에 임의경매가 있다. 임의경매는 누가? 담보권자가, 저당권자가, 전세권자가, 담보가등기권자가 있어. 담보권 실행 나오면 담보권 나오면 임의경매. 집행권한이 필요합니까? 특징에 집행권한이 필요 없다 그죠? 강제경매란 뭘 가지고 있는? 집행권한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 그래서 강제경매란 집행권한이 꼭 나와야 돼. 임의경매란 할 때는 집행권한 들어가면 안 돼요. 누가? 저당권자, 전세권자, 담보가등기권자가. 그렇게 개념 정의하시면 되고 시험에 나오는 것은 200페이지에 권리 분석이 있나요? 권리 분석하고 201페이지 가시면 중간에 2번 경매 절차가 있다. 거기 합쳐가지고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건 수업은 하지만 농지법처럼 9월달 넘겨도 관계없어요.
모의고사에 나오긴 나오지만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공인중개사법 전체가 어려워지면 안 되니까 좀 쉬었다가 권리 분석하고 경미 1차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